안녕하십니까. 2023년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죠. 학습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 12문제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강화 계획에 대한 건데요. 자, 강화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변동 비율 강화 계획, 두 번째가 고정 비율 강화 계획, 고정 간격 강화 계획, 변동 비율 강화 계획, 고정 비율 강화 계획, 그 다음에 연속 강화 계획,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세팅된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가장 반응률이 높은 게 이거죠. 가장 반응률이 높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가장 반응률이 높은 것은 바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반응률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변비, 고비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변비, 고비, 변간, 고간 이렇게 반응률의 크기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교적 꾸준한 수행이 이루어진다. 반응률이 높다는 소리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도박입니다. 카지노 도박. 도박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고정,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고정. 이 두 가지가 뭐죠? 공통점이잖아요. 강화 후에 뭐가 일어나요? 휴지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 강화한 다음에 고정 수, 고정 시간, 일정한 수, 일정한 시간마다 주기 때문에 강화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잠깐 쉼이 있다는 거죠. 휴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고정 비율 강화 계획보다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지금 여기 있죠.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반응률이 가장 큰 게 요 녀석이거든요. 따라서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반응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애는 것에 대해서, 소거에 대해서 저항이 크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연속 강화 계획은 기대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겁니다.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응률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소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 자, 그대로 받아 쓸게요.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반응이 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간헐적 강화 계획입니다. 띄엄띄엄 주는 간헐적 강화 계획.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정 간격, 고정 비율, 변동 간격, 변동 비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헐적 강화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 띄엄띄엄 줬을 때 강화가 나타난다. 이거 하고 연속 강화 계획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연속 강화 계획보다는 간헐적 강화 계획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4번 잘못됐고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강화가 주어지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그 시간 간격이 평균 시간을 전후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격이니까 시간과 연관성이 있어서요.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일정하지 않은 시간마다 강화가 주어지는 건데요. 일정하지 않은 시간을 평균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평균 시간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5번 문제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말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외우기, 암기법이요. 소, 변, 자극 일반화.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어요? 소 찾으세요. 소거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도 있고 조작적 조건 형성에도 있죠. 그 다음에 변이 뭐예요? 찾으세요. 변별입니다. 변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로 자극 일반화 가면 돼요. 그래서 변별과 자극 일반화와 소거 여기 모여 있네요. 이 두 가지는 뭐였죠? 네, 조작적 조건 형성에만 있죠. 조작적 조건 형성에만 있습니다. 자, 기억, 디귿, 미음 답은 3번입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거라고 하는 것은 뭐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종소리에 의해서 침이 분비됐잖아요. 종소리를 안 주면 침 분비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종소리를 나중에 주면은 이제 자발적 회복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이전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지만 자발적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도 소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심을 중단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강화 중지와 연관성 있는 게 소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변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냐, 이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강화와 벌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신호, 이런 것들을 변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어? 나 강화 받는 거야. 나 보상 받는 거야.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리고 계셔? 나 벌 받는 거야. 이게 일종의 변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변별이 있잖아요. 그 변별은 뭡니까? 우리가 실험신경증 말씀드렸는데, 실험신경증은 변별하기 힘들 때, 자극을 변별하기 힘든 경우에 동물들이 나타내는 어떤 그 실험신경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극이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변별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아무튼 자극 변별, 이것도 마찬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에 있는 겁니다. 자극 일반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칭찬의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칭찬의 자극을 더 받기 위해서 다른 분한테도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만 말씀드린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의 왓슨의 그 알버트 실험 있잖아요. 흰 쥐에 대한 공포를 학습시켰어요. 조건 형성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흰 마스크, 흰 털 코트, 이런 다른 하얀색에도 다 똑같이 공포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것이 자극 일반화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답은 3번입니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소변 자극 일반화. 자, 그 다음에 16번 들어갑니다. 16번은 학습 심리학자들의 이론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여기 보면 에스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에서 좀 이렇게 좀 따로 체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자, 웹이나 보리스, 로저스, 스키너 이런 분들은 아주 잘 나오는 분들이에요. 자, 웹은 풍요로운 환경은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웹의 시냅스, 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웹의 시냅스, 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시냅스라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련과 누련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두 뉴런이 있어요. 수상돌기에서 축색돌기 말단까지가 뉴런인데 두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연결 강도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 연결을 하는 것이 시냅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동시에 두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풍요로운 환경을 주는 거죠. 풍요로운 환경을 줬을 때 인지 발달이 더 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웹의 법칙. 동시에 두 가지 뉴런이 활성화되면 연결 강도가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연결 강도가 더 촉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여기 보면 대리적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대리적 시행착오를 말하는 사람은 톨만이에요. 잠재학습의 톨만. 잠재학습의 톨만.
볼스가 아니에요. 볼스는 진화심리학자죠. 진화심리학.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게 적소논증입니다. 적소논증. 이건 좀 이따 해설을 볼 것이고요. 자, 대리적 시행착오가 뭐냐면 이거예요. 쥐가 미로 실험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로를 타지 않았어요. 옆에서 관찰만 했어요. 근데 직접 미로를 실험에 임하는 그 쥐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게 대리적 시행착오예요. 자, 됐고요. 답은 2번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로저스. 조건적 존중을 강조했나요? 아니요. 무조건적 존중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다. 당연히 맞겠죠. 자, 에스테스는 유기체는 의사결정을 할 때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산출한다. 에스테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이미 장기 기억화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으세요? 장기 기억화되어 있는, 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여기에 정보를 이용하잖아요. 정보를 이용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게 이제 에스테스가 말한 거다라고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강화인을 제거하면 아까 나오죠. 소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소고를 관심 중단이라 하거든요. 동의어로 관심 중단이라고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스키너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스키너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거를 좀 더 이제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인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소거의 목적. 자, 예를 들게요. 아이가 울어요. 막 때를 쓰면서. 그럼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달래주는 게 강화인이에요. 그쵸? 엄마가 가서 돌봐주고 달래는 게 강화인인데 그것이 제거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안 하실 때 아이가 때를 쓰고 우는 행동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소고의 사례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엄마가 관심을 중단했죠. 그래서 소거는 관심 중단과 관련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어도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볼스가 이야기했던 적소논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왜 보고자 하냐면 시험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적소논증이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자, 볼스의 적소논증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그 19번 문제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면 4번에 적소논증이 있거든요. 그때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 있지는 않고요. 16번 해설에 있지 않고 19번 해설에 있습니다.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동물들이 자기 생활 영역에서 자기 생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생활 영역이 적소란 단어예요. 그래서 생활 영역에서 선험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생활 영역에서 자기들의 선험적인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적응해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소논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학습전인데요. 학습전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형식 도야설이 있습니다. 동일 요소설이 있습니다. 일반화설이 있고요. 형태이조설이 있습니다. 상황학습 이론이 있는데, 자, 여기 상황학습 이론 빼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학자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도야설은 로크이고요. 동일 요소설은 손다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설은 주드고요. 그 다음에 형태이조설은 코프카입니다. 자, 이 네 분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형식 도야설, 연습하고 훈련이란 단어가 키워드가 돼요.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교과 형식.
그래서 형식 도야서이란 말을 쓰는 거죠. formal. 자, 교과 형식에 해당되는 그것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이 향상되는 것을 형식 도야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formal, informal을 공식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인 연습, 공식적인 훈련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요. 교과 형식에 따르는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일 요소는 이게 중요하겠죠.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 학습 과제 사이에 뭐가 있다? 유사성의 정도가 높으면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일 요소가 바로 유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일 요소가 유사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선행학습에서 획득한 원리나 법칙이 있죠. 이게 일반화잖아요. 어떠한 것을 원리나 법칙을 획득했다 그러면 이게 일반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후속학습에 활용될 수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일반화설입니다. 주도의 일반화설 맞겠죠. 형태 이조설입니다. 형태 이조설은 선행과 후속학습 간의 관계적 통찰인데요. 관계적 통찰이 바로 전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태 이조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형태 이조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단과 목적의 관계, 수단과 목적의 완전한 형태라 할게요. 저기 형태란 말이 있으니까 완전한 형태의 수단과 목적의 완전한 형태의 관계를 우리가 통찰을 했다면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관계적 통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관계잖아요. 이게 요 수단과 목적이 관계거든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한 형태로, 이걸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통찰이 됐다면 전이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최대한 엮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학습 이론인데요. 되게 상황은 맥락 의존이라고 하죠. 이게 상황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학습은 맥락 의존적이어서 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전이가 잘 일어날까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전이가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다른 상황이니까. 상황 학습 이론에서는 이 상황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전이가 안 일어나고, 그렇죠.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맥락에서는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거 전이 배웠잖아요. 그 원래의 맥락하고, 그 다음에 전이 맥락하고 이게 유사했을 때 잘 되는 게 뭐였죠? 근접전이었잖아요. 근접전이. 생각나세요? 방정식, 분수식을 배웠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거. 기출문제를 풀었다. 그와 비슷한 기출 변형을 풀었다. 이게 근접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것과 연관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지죠. 답은 5번입니다.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넣어드렸고요. 이론 강의에서도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세요. 자, 18번 들어갑니다. 18번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의 대표적인 학자는 셀리그만이죠. 자, 셀리그만의 동물 실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물 실험. 자, 5번부터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혐오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하는 게 뭐다? 학습된 무기력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통제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혐오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 노출되다 보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자,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증을 발생시키죠. 우울증을 발생시킨다. 자, 여기에서 3번 실패를 동그라미 1 내적, 동그라미 2 안정적, 동그라미 3 광범위한 상황. 이거를 전반적이라고 하죠. 일반적이라 하죠. 이런 상황일 때 일반화할 수 있는 원인으로 귀인한다 라고 해요. 아,
그러면 실패에 대한 원인, 귀인이니까 실패에 대한 원인을 자신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귀인할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죠? 자,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자,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다. 제가 동물 실험 말씀드렸잖아요. 동물 실험. 셀리그만은 면역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면역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적소논증 여기에 나온다 그랬죠? 적소논증은 좀 이따 보죠. 자, 여기에 보면 카멜레온 효과가 나옵니다. 카멜레온 효과는 감정 전념이라거든요. 감정 전념. 감정 전념에 해당되는 것이 카멜레온 효과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하잖아요. 그럼 저도 하품하게 되죠. 이게 일종의 카멜레온 효과입니다. 자,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표정, 자세 등을 무의식적으로 뭐한다? 흉내내는 거. 다 보이세요? 일회시행학습, 프림의 원리, 조형, 적소논증, 겨울누련. 뭐예요? 거울누련이죠. 미러누련이라고 하는 거울누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도 거울이 있는데, 자, 거울을 보면은 상대방의 표정, 자세, 무의식적인 것을 흉내낸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실체입니다. 거울이 나를 흉내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거울누련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의 행동을 보호함으로써 여기 밑줄 같은 행동의 실행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행동의 실행. 뭐겠어요? 거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카멜레온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거울누련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어렵진 않아요. 뭐 여기에서 뭐 조형도 설명해 드렸나요? 조형은 쉐이핑, 행동 조성이죠. 행동 조성. 그래서 조성법이라 하는데, 자, 이거는 그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표 행동이 있어요. 이렇게 목표 행동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 행동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이렇게. 자,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강화물을 주고 강화물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조형법이에요. 조성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점진적으로 가고 있죠. 단계적으로 가고 있죠. 목표 행동에 근접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강화물을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조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여러분들 해설을 잠깐 보십시오. 해설을 보시면요. 거울누련도 있지만, 자, 적소논증을 봐주세요. 적소논증. 이것은 제가 기출에서도 설명했고 이론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을 봐주세요. 자기 적소에 대한 이 적소가 있죠. 적소. 이 적소는 생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영역을 말합니다. 적재, 적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영역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 적소는 자기 생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 영역에 대한 동물의 선험적인 생물학적 의무를 위반하는 학습 과제는 변칙적인 행동을 산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영역에서 했던 이제까지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칙적인 행동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그 다음 지문이거든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동물의 선험적인 소인을 활용하는 학습 과제는 여기서 끊으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생활 영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대로 생활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선험적인 소인을 활용하는 학습 과제, 이런 것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적소논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험적인 소인을 활용하지 않고 위반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고요. 왜? 변칙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거니까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인자들, 소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을 과제를 임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먹이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선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게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적소논증이다. 자, 진화심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